일어나는 통증 중에서 신경이성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제 통증이 느껴질 수 있고요. 어떤 게 원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통증의 특징들이 좀 많이 다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신경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육이 뭉쳤다거나 그러면 주로는 이제 땡기거나 묵직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고요. 어딘가 염증이 생겼다 이러면은 뭔가 좀 따끔하거나 뜨끔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통증들은 주로 저리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찌릿찌릿 저리거나 이게 조금 더 심하면은 좀 무디거나 감각이 좀 둔해지거나 혹은 이제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좀 힘이 빠지거나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마비가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신경성 통증들은 주로 이제 신경이 손상된 부위를 좀 건드려 보면은 그런 찌릿한 느낌들이 좀 반복되는 걸로 알 수가 있고요. 근육 사이로 신경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근육이 너무 많이 굳어지게 되면 신경들을 누르면서 이제 신경 포착 증후군이 이제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외상에서 어디를 딱 맞고 나서 신경이 손상이 돼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뭐 당뇨나 이런 혈액 질환들, 혈액이 너무 산성화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신경들을 이제 손상시키면서 여러 군데 신경병증이 한꺼번에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깨도 마찬가지로 신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어떻게 감별을 하는지, 또 어떻게 좀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지,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어깨에서 신경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견갑상신경이라 그래서 어깨를 뒤에서 본 그림이에요. 이 사이를 지나가지고는 어깨 견갑골 깊숙이 이렇게 주행하는 신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애과신경이라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 겨드랑이 사이죠. 이 사이에서 뒤로 나와가지고는 어깨를 돌아서 바깥쪽으로 가는 이 신경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어깨를 앞쪽에서 본 거예요. 몸통을 제거하고 견갑골의 안쪽 면입니다. 안쪽 면 근육 사이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거를 이제 견갑하신경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어깨는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신경이 있고, 주로 이 세 가지 신경이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거나 어깨에 힘이 빠지게 만들거나 이런 증상들을 일으키게 되죠. 일단은 견갑상신경이에요. 견갑골의 위쪽에 보면 작게 홈이 하나 파져 있는데 그 홈을 지나서 요 뒤에 있는 극돌기를 좌우로 돌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극상근과 극하근 근육을 지배를 하게 되고요. 주로 요 좁은 홈을 돌 때 이런 데서 이제 잘 눌리거나 포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주로 증상은 좀 뭔가를 당기려고 할 때 좀 힘이 빠진다든지 어깨 뒤로 좀 저리가 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잘 나타나게 되고요. 견갑상신경 포착이 오랫동안 되면 이제 신경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되면 근육이 움직이지를 않겠죠. 그래서 근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근육에 위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이런 데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견갑상신경이 한 몇 년 정도 꽤 오랫동안 이제 손상이 된 채로 진행이 됐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팔을 뭔가 무거운 걸 잡아 들거나 아니면 잡아 끌거나 하는 그런 힘들을 잘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견갑하신경이에요. 앞쪽으로 지나서 이 견갑하근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제 정거근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 근육들은 날개뼈가 몸통에 그대로 잘 붙어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밀 때 어깨가 딱 힘을 받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요게 문제가 생기면 팔 안쪽으로 혹은 요 겨드랑이 사이로 뭔가 좀 저리거나 둔한 그런 느낌들을 호소를 하게 되고요. 이 신경이 이제 오랫동안 또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이런 정거근이나 견갑하근이 이제 위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팔굽혀펴기를 하려고 이제 밀 때 원래는 날개뼈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날개뼈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붕 뜨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임상에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거는 이 애과신경 포착이에요. 애과신경이라는 거는 소원근하고 대원근, 그 다음에 삼각근의 장두와 단두 사이로 있는 요 네모난 공간 사이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요 신경이 혈관하고 신경이 같이 지나가게 되죠. 딱 요만큼의 감각을 지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워서 옆으로 잘 때 이 어깨 뒤쪽을 이렇게 바닥에 누르고 자게 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자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좀 잘 눌리게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주로 호소는 딱 요만큼만 저려요. 혹은 요만큼만 아파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가 시리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공간이 딱 요 손바닥 하나 정도 넓이 되는 요 정도를 이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분들은. 그래서 특별히 이거를 이제 사변공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해요. 요 뇌 근육이
만드는 요 구멍이 네모나타 그래서 이제 사변공이라 그러는데 요 사이에서 신경이 이 근육이 너무 긴장이 되면서 소원근이 과긴장이 되면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들도 많고 자면서 누르게 되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이 신경은 이제 삼각근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삼각근은 어깨의 모든 움직임에서 이제 쓰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움직임에 어떤 동작이나 힘이 좀 빠지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이게 오래되게 되면 이제 삼각근이 위축이 돼서 이렇게 좀 비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초신경이 딱 지배하는 감각 영역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에서는 이제 이런 지도를 그리게 되는데 이 중에서 노란 게 애과신경이 지배하는 부위고요. 여기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견갑상신경이 지배하는 부위고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견갑하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해당 신경이 어떤 신경에 문제가 생겼는지는 내가 저리긴 저리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그 범위를 한정 지을 수 있으면은 어떤 신경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조금 더 빨리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문제가 있는 쪽으로 자게 되는 게 금물이에요. 왜냐하면 신경이 자면서 계속 눌리게 되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낮에는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신경이 계속 눌려 있는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밤에는 특히나 이제 내가 완전히 골아 떨어지게 되면은 같은 자세로 계속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마비가 일어나는 경우도 꽤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쪽에 근육이 많이 긴장되기 때문에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어깨 쪽 근육 긴장은 자세 때문에 와요. 요새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좀 웅크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니까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나 어깨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좀 많이 긴장된 채로 방치가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마트폰 같은 거 볼 때도 좀 이렇게 들고 보는 게 좋고요. 컴퓨터 작업 같은 거 할 때도 좀 되도록이면 반드시 자세를 세우고 하는 게 좋습니다. 모니터를 밑에다가 놓고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꾸 수그리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모니터를 약간 위로 놓고 볼 수 있게 그래서 약간 위로 쳐다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자세를 교정을 할 수도 있겠죠. 서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꼬부정한 자세로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나 약간 좀 이제 불량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막 이러고 하는데 별로 좋지는 않죠. 그래서 자세 어깨도 좀 잘 펴주고 자세를 좀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귀하고 어깨하고 그다음에 허벅지 요 대전자라 그러죠. 요거하고 발목뼈가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는 게 가장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근육이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근육들을 침으로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좀 쉽게 풀리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 신경포착이 좀 심할 때는 신경포착을 풀기 위해서 주겸약침을 쓰거나 아니면은 너무 강하게 이제 굳어져 있을 때는 도침 같은 거를 써서 그 근처에 유착을 이제 풀어주면은 신경순환을 다시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몸의 회복 능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한약을 써서 좀 신경을 빠르게 재생시키거나 아니면 근육들이 좀 계속 이완된 채로 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처방을 쓰게 되면은 신경 손상들도 회복을 시킬 수가 있죠. 말초신경은요, 중추신경을 한번 손상이 되면은 잘 재생이 되지는 않는데 말초신경은 하루에 0.1mm 정도씩 계속 재생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든지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깨에서 일어나는 신경통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일단은 내가 어깨가 한쪽이 아파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나만 좀 기억해 두실 게 아픈 쪽으로는 절대로 주무시지 말 것. 그거 하나만 좀 오늘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좀 어깨가 긴장되어 있지 않도록 자꾸 자세도 좀 신경 써주고 이렇게 스트레칭 잘 하면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